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한동훈 후보가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반에 바로 끝났나요? 네, 1차에서 바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도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대항이다 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62.8%. 그러니까 당초의 여론조사 결과랑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온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역시 이제 앞으로 한동훈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다른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 세 후보가 이 마지막까지 뭔가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이 뒤집기에 나섰었는데 결국 한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차이가 뭐 후보 대 후보로 보면 거의 트리플 스코어 정도까지 차이가 났는데 이렇다 본다면 다른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한테 애초에 좀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요즘 거의 틀리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당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배신자 논란, 또 이 동지를 뭐 또 공격했다고 하는 그 패스트트랙 논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한동훈 대세론을 흔들지는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돌이켜 보면 네. 결국 이번 국민의 전당대회 역대급 비난정과 상호 비방전이 네. 좀 해서 이게 뭐 전당대회 이후에 당이 제대로 봉합이 되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모멘텀이 있었어요. 네. 하나는 누군가가 제공한 문자 파동. 네. 이건 한동훈 후보가 공격이 대상이 됐던 거고요. 네. 한동훈 후보가 스스로 만들어낸 위기가 또 한 번 있었죠. 그렇죠. 패스트트랙 이 공소 취하를 나경원 후보가 자기한테 부탁했다라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그 당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냐, 당의 네. 대표로서 자격이 있느냐 스스로 자초한 위기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당시에는 시끄러웠지만 그리고 네. 문자 파동의 기획 세력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 실패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얘기한 그 문자 파동, 그거는 사실은 누가 기획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거를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 다른 후보들은 아주 공격의 소재로 삼아서 거의 총공세를 폈죠. 그런데 사실 그 공격이 전혀 먹히지가 않은 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한동훈이 배신했다는 프레임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려서 한동훈을 공격하려고 했다. 이런 쪽으로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해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사과하고 싶었으면 사과했으면 됐지. 그걸 지금 와서 왜 문제 삼지? 이런 거꾸로 오히려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그거는 한동훈 후보한테 오히려 도움이 됐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두 번째 이 패스트 트랙 이거를 이제 본인이 나경원 후보를 공격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동지적인 입장,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야당 그 당시에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폭주를 막으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을 갖고 나경원 후보를 공격했다. 이거는 오히려 보면 동지에 대한 배신 아니냐 이런 공격이 먹힐 수 있었는데 이거는 약간은 먹혔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미 게임이 거의 끝난 상황에서 나온 거라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선택을 바꾸진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득표율을 조금은 낮춘 효과는 있어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예. 배성규 이번에 그 전당대회 그 투표 반영 비율이 네. 당원 투표 80, 네. 여론조사 20 이런 네. 비중이었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국민의힘의 그 전당대회 당원 투표의 특징이 어떠냐면 약간 국민 여론과는 갭이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특징이고 물론 민주당도 뭐 여론조사가 그대로 맞지는 않지만 맞습니다. 약간 당심 민심이 잘 안 맞는 게 국민의힘 네. 전당대회 결과였는데 이번에 봐보면 결국 이 민심과 당심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맞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그만큼 좀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이 민심과 따로 갔다간 그냥 힘들어지겠다라는 위기의식이 그렇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미 총선 내에서 패배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따로 가면 안 된다라는 분명히 어떤 뭐랄까 집단지성이라고 할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런 게 작동했다고 보이는데 저는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윤힘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한동훈의 힘, 한 힘으로 바뀌었다. 윤힘에서 한 힘으로 당의 아예 큰 흐름이 바뀌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당신과 민심이 달랐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그만큼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위로 가라 하면은 당심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안 바뀝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이제 임기 거의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다음번 재집권이 더 중요하다. 다음번 대선 승리가 더 중요하다고 당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윤심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한심을 따라가는 게 다음번 재집권, 다음번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당원들이 집단적으로 판단한 거고 그것은 바로 민심에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 거라고 보입니다. 예, 이제 배성규 위원은 이제 결국 유님의 시대가 가고 한임의 시대가 왔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빠지고 있는 유님과 부상하는 한임이 뭐라 그러지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 겹치는 시기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고 네. 그리고 겹치는 과정에서 이 하모니보다는 네. 이 잡음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어떻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의 이 운명이 좌우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전당대회는 당대표 한 명도 뽑지만 당대표 외에 그 정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들을 또 뽑습니다. 이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보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힘의 축이 어디 가겠다 볼 네. 수가 있어요. 물론 후보들마다 나는 친한동훈, 나는 윤석열, 나는 누구 뭘 써있지는 보이지 않은데. 않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죠. 자, 이번에 투표 순서대로 봅시다.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그리고 여성 부분으로 김민전,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회 진종호. 네. 이 중에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장동혁, 네. 진종호, 그리고 김민전 후보는 뭐 다 가까우니까. 네. 예. 요 셋 정도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단 장동혁 후보가 1등을 했으니까 1등 했습니다. 한동훈의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진종호 이분 청년으로 됐으니까 청년 쪽에서도 역시 한동훈의 힘이 작용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인요한 이런 분들은 사실 약간 친윤에 가깝다고 지금 뭐 평가가 되고 그렇죠. 있고 김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국은 친윤을 대표해서 어쨌든 지켜냈다. 친윤의 세력의 분포는 지켜냈다고 보이고 그 김민현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친한으로도 볼 수 있고 친윤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환상적인 어떤 비율로 됐다. 볼 수 있겠죠. 어느 쪽도 뭐 꼭 불만이 있는 건 아니어 보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환상적인 조합이 될지 그렇죠. 환장적인 조합이 될지는 모르겠죠. 조합이 될지는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처럼 한쪽으로 확 쏠려버리는 지도부가 나오게 되면 네. 이제 한쪽의 그 주류의 입장에서 환상의 조합이지만 비주류 입장에 환장의 조합일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한 뭐 6대4, 7대3 정도의 비율로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적당히 쓴소리도 나오고 견제 세력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일이 되는 일도 많겠지만 안 되는 일도 꽤 많을 거거든요. 그럼 그렇죠. 이걸 관점에서 되는 일이 많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네. 일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건 몸이 한쪽으로 기울지는 않았다는 게 최고위원 선거 결과의 결과네요. 그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차이예요. 국민의힘은 아무리 누가 한쪽에 간다 해도 완전히 쏠리진 않아요. 대통령이 해도 쏠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민주당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최고위원들이 어쨌든 뭐 2대2든 3대2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 회의를 하면 아마 다른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렇겠네요. 특히나 인요한, 김재원 이런 분들도 이 입이 센 분들입니다. 이 보통 입이 센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동훈 그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또 장동혁, 진종 이런 분들은 뭐 또 아무래도 좀 이 방어막을 쳐주겠지만 그게 또 방어하기보다는 공격하기가 좋거든요. 그런 데서 본다면 아무래도 뭐 찌그럭찌그럭한 소리 나오지만 아니 민주정당에서 딴 목소리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게 오히려 좋게 간다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잘만 활용한다면 나쁜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는 아직 결과가 남아 있겠지만 아마 민주당 지도부는 순백의 지도부가 될 겁니다. 아 그렇죠. 거긴 한 색깔이죠. 한 색깔.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뭐 약간 알록달록합니다. 무지개 지도부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한쪽은 잡탕이 되는 거고 그렇죠. 한쪽은 이제 일사불란한 지도부가 될 텐데 그럼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그건 모르죠. 아 그렇죠. 그거는 봐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뭐 지도부야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 체제 중심으로 지도부가 짜여졌지만 국정은 한동훈 대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과 여당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와 대통령실이 있고 거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끌고 간 여당이 쌍둥마차 가는데 같이 보조를 맞출 것이냐 아니 찌그럭찌그럭 잡음이 날 것이냐 이건 결국 두 사람의 정치력에 달려 있는데 사실 대통령은 보통 정치 구단이라고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구단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한 5, 6단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제 뭐 정치자가 지 얼마 안 되지만 초단은 벗어나야죠, 이제. 그래도 한 3, 4단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부딪힐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두 사람이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주위에서 마크에서 조율할 수 있는 정치력을 보여주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사실 한동훈 이제 신임 당 대표죠. 당 대표가 오늘 그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한 네. 그 수락 연설을 네. 보면 좀 재밌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사실 그 이제 오늘 한동훈 후보가 이기면 윤석열 대통령을 좀 이렇게 칭찬해주는 말을 많이 할 거다라고 얘기들이 좀 돌긴 돌았는데 네.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자, 윤석열 정부는 이미 유능합니다. 네. 그 점에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복원했고 무너진 경제를 이렇게 냈다. 성과들 한 가지만으로도 역사에 기억될 거다. 이렇게 네. 띄워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 또 이제 가시를 박아놨죠.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국민들이 마음을 주지 않는 이유는 덜 경청하고 덜 설명하고 덜 설득했기 때문이다. 누구 탓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내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내가 국민들 앞에 나아가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부분의 마음도 챙기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네. 했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네. 소통 방식, 운영 방식에서는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서 이런 문제들을 네. 풀어가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네.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아, 그렇죠. 뭐, 이 대통령 칭찬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바라보는 대통령실과 이 친윤들이 어떤 시각을 갖느냐의 문제인데, 앞에 걸 보는 게 아니라 뒤에 걸 본다면, 아, 이 사람 봐라. 또다시 까칠하게 구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대통령실하고 또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 정도 선 갖고 싸운다면 그건 뭐 정치력이 없는 거고 요거까지는 볼 수 있는데 아마 다음 게 또 있죠. 이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도 했어요. 네. 물론 기자들은 궁금한 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제 문제가 됐었죠.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그 수사 방식이 좀 문제가 좀 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방식 국민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된다.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굉장히 중시해요. 네. 전에도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 했다가 윤 대통령하고 엄청난 갈등을 겪지 그랬었죠. 않습니까? 그 국민 눈높이란 말만 나오면 대통령실이 경기를 일으키는데 또 국민 눈높이를 얘기했어요. 이거는 나 국민 눈높이 대표는 절대 국민 눈높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죠. 이 부분에서는 아마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과 갈등을 예고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 해병대원 특검법 문제가 지금 뭐 바로 이제 닥쳐올 파도가 될 텐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순리대로 풀겠다. 네. 당내 민주적 절차로 토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엔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그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인들이 발의하겠다는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한 키는 한동훈 대표가 쥐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야당들이 한동훈과 전략적 제휴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붙어버릴 거냐에 대한 네. 견적을 아마 앞으로 낼 겁니다. 그렇죠. 예, 이 견적 내는 수싸움, 한동훈 대표의 수싸움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실 반응 이 세 가지가 서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냥 한번 크게 붙을지 아니면 그렇죠. 이 잘 해결이 될지 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지금 승부수는 사실은 대통령실도 바라보고 이재명 대표도 바라보고 양날의 칼 같은 카드를 던진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하고 먼저 싸움이 붙으면은 야당은 좋은 거예요. 어쨌든 이 특검 갖고 앉아서
불구경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권 내부의 싸움을. 근데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이 문제를 싸우지 않고 뭔가 갈등은 있지만 뒤에 그냥 내재화시키면서 이걸 야당한테 카드로 써먹을 때는 오히려 야당이 내부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야당의 특검법을 보면 특검은 임명권은 대통령이면 결국엔 이재명 대표가 특검 임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이재명 주권을 대표랑 조국 갖습니다. 대표가 특검 임명하겠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대통령이 입장 못 받는 특검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뭐 대법원장이나 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좀 기존에 해왔던 식으로 그렇죠. 하겠다는 3대안을 내놓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는 고민에 빠지겠죠. 그렇죠. 지금 보면 원래 그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건 자기들이 임명한 특검이고 윤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특검을 얘기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건 대법원장 임명한 특검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양쪽 다 맞듣진 않지만 이거를 이 대법원장 이 카드로 갔을 때 누구한테 더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이냐 그 판단을 대통령실과 야당이 아마 지금 굉장히 머리를 돌리게 될 거예요 지금. 예, 이번 그 작년 수능 시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 배제하라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좀 큰 파란을 일으켰었는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는 킬러 문항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최상병 특검이고요. 네. 자, 오늘 우리의 또 관심사 중에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김기현 대표가 그 당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에서 어김없이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는데 네. 오늘은 안 했습니다. 안 했죠. 대신 무슨 얘기를 던지냐. 우린 하나다. 그렇죠. 원팀. 단결해야 된다. 원팀이다. 이 강조했습니다. 결국 아까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되건 나와 같이 가자. 나와 공동 운명체로 가야 된다. 한동훈 대표한테 너 똑바로 들으세요라고 한 얘기 아닐까요? 그렇게 들리죠. 그러니까 대통령 얘기를 그대로 해보면 우린 운명 공동체다. 유능한 정책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당정이 단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한동훈 대표 보라고 한 얘기죠. 근데 같이 가자고 했지만 결국 순서는 있어요. 내가 갈 테니 따라오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뭐 출마 선언문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정치적 목표는 윤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다 하면서 원만한 당정관계 그러면서 건설적 당정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만은 대통령 따라가겠다는 거지만 건설적이라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랑은 다른 당정관계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아 보이지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두 사람이 손은 잡아지고 오늘 악수하고 손 잡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손을 계속 잡고 갈 거냐 손 잡고 그 안에서 정말 어퍼커트가 난무할 것이냐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운명적 동거관계입니다. 그렇죠. 이 동거관계에서 동거관계를 계속 유지를 어떤 식으로는 해 가야 됩니다. 여기서 서로 빈정상하고 손을 놓는 순간 둘 다 할 것 같지만 둘 다 죽습니다. 공도 동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금 어쨌든 오늘 같은 자리에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국정선거를 이제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돼요. 잘못하면. 왜냐면 의석도 없는데 거기다 여당하고 같이 못 가면 누가 뒷받침을 해줍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이 거부를 해버린 디스를 해버리면요 정치적 미래가 없어요. 앞으로 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결국 한 배를 타는데 배를 쪼개지 말고 같이 가야지 둘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걸 두 사람이 지금 알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저희 그 배성규 위원이 저한테 그 개인적으로 되게 충고를 해준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후배 기자들이 보낸 기사를 이제 데스크를 보다 보면 막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 왜 이렇게 기사 못 썼냐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나오게 되는데 막상 전화 걸면 말이죠. 저도 기분 나쁘고 좋은 말 안 나오고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쁩니다. 네. 그럴 때 한번 일어나서 가슴을 한번 몇 대 쳐주면 전화도 안 걸고 서로 좋은 말, 나쁜 말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막 화가 날 때 네. 가슴을 이렇게 여러 번 좀 쳐주면 아마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가슴 너무 세게 때리면 막 가슴에 그렇죠. 먹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약간 좀 또 화를 풀고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게 욕을 앞에서 하지만 뒤로 가서 혼자 방언을 하면 됩니다. 막 욕설을 하면은 한 1분만 하면 풀립니다. 예. 그런 방법도 한번 두 써보시고. 분 다 약간 보면은
이게 쭉 올라가서 맞아. 쭉 내려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갈 때 한 번씩 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게 그래서 뭐 윤 대통령은 야당이 맨날 이거 경로로 뭔가 이미지화돼 있고 한동훈 대표는 깐족으로 대표가 돼 있죠. 막 끝까지 자기 얘기 다 할 말 다 해버리는.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 그렇게 대하면은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바꿔가면 당정 관계가 좀 도와지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오늘 아유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오늘 네. 그 앞으로 계속 뉴스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시고요.